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공주 MBC 뉴스투데이입니다. 먼저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유대회 기간 동안 광주를 환하게 밝힐 성화가 국립공원 무등산에서 채화됐습니다. 광주학예 유니버시아드 대회 개폐회식이 오늘 서울 더 플라자 호텔에서 대중 앞에 처음으로 공개됩니다. 20대 청년들이 지하철 선로에 떨어진 80대 할아버지를 구조해 화제입니다. 문화시설이 귀한 시골 마을에 박물관과 미술관이 찾아가고 있는데 전남 지역 시군들이 힘을 합해 그 의미를 더하고 있습니다. 유대회 기간 동안 광주를 환하게 밝힐 성화가 국립공원 무등산에서 채화됐습니다. 성화는 제주도를 시작으로 전국을 돌며 유대회를 알리는 빛의 여정을 시작했습니다. 송정근 기자입니다. 새하얀 옷을 입은 칠선녀가 제단에 올라 성스러운 춤을 춥니다. 칠선녀들은 태양빛을 모아 불을 밝힌 성화봉을 초원관에게 전달합니다. 유대회 조직위원장인 윤장영 광주시장 등은 유대회 참가자들의 안전과 대회 성공을 기원하는 천재봉행과 강신례 등 9가지 재래의식을 거행했습니다. 광주를 지켜주셨던 무등산께 우리의 학예 유니버시티 대회가 안전하고 성공적으로 치러질 수 있도록 온 시민의 마음을 모아서 무등산에서 채화된 성화는 프랑스 소르본 대학에서 채화된 성화와 합쳐진 뒤 오는 4일부터 제주도를 시작으로 21박 22일 동안 전국 17개 시도 60여 곳을 빛광자 모양으로 봉송됩니다. 성화봉송 행렬에는 소녀시대 등 인기 걸그룹과 함께 대학생 등 3,150여 명이 참여할 예정입니다. 전국을 돈 성화는 개회식이 열리는 다음 달 3일 유니버시아드 주경기장에 도착해 성화대에 최종 점화됩니다. 전체적으로 문화가 있는 테마가 있는 봉송이 시작될 것입니다. 우리 전체 국민들께서 여러 같은 성원을 보내주시면은 저희 유니버시아드 대회가 성공적으로 조직위는 국내 성화봉송 기간에 북한과의 판문점 성화봉송 계획이 극적으로 성사될 경우 일정을 일부 조정해 남북 화합에 나선다는 계획입니다. 유대회 성화 무등산 채화와 함께 지구촌 대학생 축제인 유대회가 본격적인 서막을 열고 있습니다. MBC 뉴스 송정근입니다. 광주학예 유니버시아드 대회가 30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그동안 공개되지 않았던 개폐회식이 대중 앞에 처음으로 공개됩니다. 유대회 조직위원회는 오늘 서울 더 플라자 호텔에서 김황식 조직위원장과 연춘질 등이 참석한 가운데 개폐회식 제작 발표회를 엽니다. 개폐회식에는 한류 배우와 가수들이 주인공으로 함께하게 되며 뮤지컬 프로듀서인 박명성 씨가 총감독을, 문순태 작가가 시나리오를 맡았습니다. 사스와 신종플루가 대유행할 때 열린 유니버시아드 대회는 모두 차질 없이 치러졌습니다. 지난 2003년 사스가 확산될 당시 열린 대구학예 유니버시아드의 경우 전염병 확산에 대한 우려가 높았지만 철저한 사전 감시 등을 통해 차질 없이 대회를 치렀습니다. 2009년 세르비아 베오그라드에서 열린 유대회에서도 극소수의 선수가 신종플루에 감염됐지만 대회 차질은 없었습니다. 어제 남부지방은 구름이 많이 끼면서 기온이 크게 오르지 못했는데요. 오늘은 전국이 대체로 뜨거운 날씨가 예상됩니다. 광주도 한낮에는 29도로 어제보다 3도가량 기온이 더 오르겠습니다. 다만 낮까지 강한 바람이 불어올 것으로 보이니까요. 시설물 피해 없도록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오늘 대기질 지수도 보통 단계를 나타내면서 야외 활동하기 무난하겠지만 한낮에는 자외선이 무척 강하게 내리쬐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네, 가슴 따뜻해지는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20대 청년들이 지하철 선로에 떨어진 80대 할아버지를 몸을 사리지 않고 구조했습니다. 이계상 기자입니다. 광주 지하철 선로 아래로 80대 노인이 갑자기 떨어졌습니다. 비상 상황이 발생하자 공익근무 요원이 뛰어들어 조치를 취해보지만 재빨리 수습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열차가 들어올지 모르는 다급한 상황에서 20대 청년 한 명이 뛰어들었고 건너편 플랫폼에서도 한 명이 주저없이 몸을 던져 할아버지를 들어올립니다. 근데 옆에서 시민 한 분이 뛰어내리셨어요, 먼저. 그다음에 제가 바로 뛰어내리고 뒤에서 또 한 분 뛰어내렸어요. 85살 이모 할아버지가 선로로 추락한 시각은 낮 1시 반쯤. 10분 간격으로 열차가 운행되는 위기의 순간에 청년들이 할아버지의 생명을 구한 겁니다. 이름조차도 밝히지 않고 자리를 떠난 청년들의 선행은 SNS를 통해서 빠르게 퍼졌습니다. 그냥 아무 생각은 안 들었는데 구하는 게 맞다라고 생각은 한 것 같아요. 위기에 빠진 이웃을 도우려는 청년들의 용기가
각박한 세상을 따뜻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계상입니다. 광주와 전남 발전연구원이 오는 9월 통합돼 광주 전남 연구원으로 새롭게 출발합니다. 광주시와 전라남도에 따르면 오는 5일 각각의 발전연구원이 임시 이사회를 열고 재단 범위 해산을 의결합니다. 또 오는 24일에는 시도연구원 통합을 위한 창립총회를 갖고 새 이사진 선임 등 절차에 나서게 되며 7월 중 원장을 공모에 들어가 오는 9월에 개원할 계획입니다. 통합연구원 나주혁신도시에 들어서는 시도연구원 통합은 민선역기 시도의 상생과제 중 첫 결실입니다. 한전 KDN이 일본의 태양광 발전소를 구축합니다. 한전 KDN은 이바라키현 히타시치시에 54메가와트 규모의 태양광 발전소를 건립하는 메가솔라 프로젝트 구축 사업에 수주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이번 경험을 토대로 해외 사업을 확장하고 신재생에너지 발전 분야로까지 영역을 넓히는 계기가 마련됐다고 덧붙였습니다. 어제 새벽 6시쯤 광주시 광산구 신찬동의 한 주택가 도로에서 지름 20cm, 깊이 2m가량의 집안 침하 현상, 이른바 싱크홀이 발견됐습니다. 사고 당시 현장을 지나는 차량이 없어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광산구청은 노후 상하수도관에서 물이 새어나와 흙이 쓸려 내려가면서 집안 침하 현상이 발생한 게 아닌가 보고 해당 도로를 통제한 뒤 긴급 복구에 나섰습니다. 게릴라 가드닝이라고 한 번쯤 들어보셨을 텐데요. 총 대신 식물을 들고 도심을 깨끗하게 가꾸고 가는 운동을 말합니다. 번잡한 도심 한복판에서 이 게릴라 가드닝이 펼쳐져 시민들의 눈길을 사로잡았습니다. 조현성 기자입니다. 칙칙한 회색빛 도로 위에 푸른 잔디가 깔리고 이내 형형색색의 꽃과 아기자기한 소품들의 조합이 색다른 풍경을 선사합니다. 순식간에 생겨난 예쁜 한뼘 정원. 또 다른 한쪽에선 정성스레 흙과 씨앗을 버무립니다. 시민들에게 나눠줄 이른바 씨앗 폭탄입니다. 헌 신발과 대나무, 캠핑용 의자까지 정원을 꾸밀 수 있는 소재는 무궁무진합니다. 집에서 이제 모으신 재활용품을 가지고 여기 다육식물을 정원을 만들어봤어요. 수직 정원이죠. 정원사 양성 교육을 받고 있는 시민 20여 명이 마련한 일종의 정원 꾸미기 퍼포먼스. 시민들에게 난데없이 이색 볼거리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넓은 의미의 게릴라 가드닝입니다. 도심에서는 보기가 어렵죠. 더구나 충청도 한복판에서 이런 거 보기는 어렵죠. 지치고 힘든 일상. 그래도 씩씩하게 함께 꽃을 피우자며 꽃씨를 나눠주고. 바나니나 뿌리시든가 화분에 뿌리셔요. 예쁜 꽃이 20종류의 꽃들이 들어있어요. 동요를 모티브 삼아 만든 손바닥 정원과 봉숭아 물들이기를 통해 옛 추억을 떠올리게 하는 동안 시민들의 얼굴에선 절로 웃음꽃이 피어납니다. 이거 우리 집에다 갖다 옮겨놓고 싶고 이거 어디서 배워서 하는 거 아닌가 그 생각했는데 이렇게 메모도 쓰고 이거 주니까 정말 좋네요. 가꾸고 돌보는 그런 행위이기 때문에 아주 본능적인 행위라고 할 수가 있고 그런 것들을 새삼스럽게 다시 한번 느껴본다고 할까요? 그런 게 이제 어떻게 보면 정원 문화의 확산이 아니라 정원 문화를 다시 되찾는 10여 년 전 게릴라 가드닝을 처음 시작한 영국의 시민운동가는 이 전투를 지지하는 사람이 생기는 것이 곧 우리의 승리다라고 말했습니다. MBC 뉴스 조윤성입니다. 호남고속철 개통 2달을 맞아 호남선 KTX의 문제점을 논의하는 토론이 열립니다. 천정배 국회의원은 오늘 호남선 KTX 문제와 개선 방향을 주제로 광주시의회 대회의실에서 토론회를 열고 경부선과 비교해 지역차별 논란이 일고 있는 호남선의 속도, 배차, 요금 문제 등을 짚어보고 개선책을 논의할 방안입니다. 최동호 광주대 도시계획과 교수가 발제를 맡고 함성훈 코레일 광주본부 영업처장과 윤기현 광주시 교통정책과장이 토론자로 참여합니다. 2015 광주 유니버시아드 대회 선수촌장에 임덕호 전 한양대 총장이 위촉됐습니다. 임 선수촌장은 선수촌을 대표하게 되며 대내외 업무와 공식 행사를 총괄하고 대회 기간에는 대표단장 회의를 주재합니다. 광주 유니버시아드 선수촌은 개막 일주일 전인 이번 달 26일부터 폐막 이후인 다음 달 17일까지 모두 22개 동 2,445세대가 운영됩니다. 광주 전남 지역 체육 꿈나무들이 전국 소년체전에서 선전을 펼쳤습니다. 광주시 교육청에 따르면 제주도에서 열린 제44회 소년체육대회에서 광주 선수단이 21개의 금메달을 따는 등 개청 이래 가장 많은 메달을 획득했습니다.
특히 소프트볼과 배드민턴 등 단체 종목에서 연이어 우승을 차지하면서 괄목할 만한 성과를 거뒀습니다. 전남 선수단 역시 육상 여중부 계주와 체조, 중등부 배구 등의 종목에서 값진 금메달을 획득했습니다. 스포츠시대입니다. 이 뜨거워진 날씨만큼이나 기아의 방망이도 뜨거웠습니다. 이 타선에서는 15개의 안타를 때려내며 9점을 올렸고 선발로 나선 서재영 선수는 662일 만에 승리를 챙겼습니다. 9대1 완승을 거둔 기아, 6월의 첫 경기 출발이 좋습니다. 두산 마운드에는 에이스 리퍼트가 있었지만 기아의 방망이는 폭발했습니다. 연속 장타를 터뜨리며 공격의 물꼬를 튼 기아는 선발 전원 안타를 기록하며 리퍼트를 일찍이 끌어내렸습니다. 20일 만에 선발 등판한 서재영 선수는 올 시즌 최고의 완벽투를 선보였습니다. 1회에 허용한 솔로 홈런이 유일한 실점, 단 3개의 안타만 내주며 7이닝을 완벽하게 틀어막았습니다. 여전히 아티스트다운 제구력을 자랑하며 두산 타선을 제압한 서재영 선수는 지난 2013년 8월 NC전 이후 662일 만에 감격스러운 승리를 챙겼습니다. 투타의 완벽 조화로 거둔 승리 속에 신인 김호령의 활약도 돋보였습니다. 바람처럼 달려가 타구를 잡아내는 김호령 선수. 이 빠른 발로 안타성 타구를 척척 처리하며 기막힌 수비를 선보이는 이 선수는 올 시즌 10라운드로 입단한 신인입니다. 장차 기아의 외야를 호령할 김호령 선수가 쑥쑥 성장하는 모습을 바라보는 팬들의 마음은 흐뭇합니다. 투수가 공을 던지고 방망이 이게 나올 때 그걸 좀 보고 이게 잘 맞았는지 안 맞았는지 그걸 좀 미리 판단해서 좀 어디 떨어지겠다 좀 빨리 판단해서 가는 것 같아요. 좀 타석에서 좀 불안감이 있지만 타석에서 좀 더 열심히 해서 모든 그 갖춘 선수로 좀 보여드리고 싶습니다. 기아 타이거즈는 오늘 오후 6시 30분 잠실구장에서 두산과 시즌 7차전을 치릅니다. 오늘 기아는 유창식 선수가 나섭니다. 최근 선발로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적 후 기아에서의 첫 승을 기대해봅니다. 오늘 두산의 선발은 유희관 선수입니다. 지금까지 스포츠투데이였습니다. 문화시설이 귀한 시골 마을에 박물관과 미술관이 찾아가고 있습니다. 이 시군들의 힘을 합해 그 의미가 더 깊습니다. 양현승 기자입니다. 전교생 100명이 채 안 되는 전남의 한 초등학교. 중국과 일본으로 가다 가라앉은 신안선에서 발굴된 청자 유물, 거북선과 판옥선 등 전통 선박, 남도의 전통 미술 작품과 공룡 화석까지 학교 강당에 전시됐습니다. 목포와 해남, 진도, 무안, 신안 등 5개 시군들이 연합해 박물관 미술관 전시물을 들고 찾아왔습니다. 오기 힘든, 쉽게 말해서 조금 거리상으로 멀리 떨어지고 이런 쪽을 저희들이 어느 한쪽만 찾아가는 것보다 협력해서 같이 가면 비용도 절감되고 효과는 더 몇 배가 나잖아요. 양파즙을 이용한 천연 염색, 소금 비누 만들기, 황포 돛배 만들기 등 체험장은 놀이터가 됐습니다. 벽돌 같은 흙뭉치를 망치로 두드리고 속에서 발굴한 공룡뼈 모형을 조심스레 털어내며 아이들은 고고학자를 꿈꿉니다. 네, 학교에서 이런 걸 많이 하고 다른 데서 많이 해가지고 학교에서 가면 좋겠어요. 5개 시군의 이동 박물관 행사는 내년까지 모두 10개 학교를 돌며 시골 학생과 지역민을 찾아갈 계획입니다. MBC 뉴스 양현승입니다. 전라남도가 지난해 4월 촬영한 항공 영상을 공간정보 시스템을 통해 이달 중순부터 일반인과 공무원에 개방합니다. 이 항공 영상은 포털 사이트의 지도 서비스와 비교해 해상도가 4배 높은 항공 영상으로 투자 유치 활동과 상하수도 파악, 토지 경계 확인 등에 쓰여집니다. 한국 노타리 총재단이 네팔 지증 성금을 전달했습니다. 김광태 총재 등 전국 18개 지구 노타리 총재단은 어제 광주 MBC를 방문해 지진 참사로 신음하고 있는 네팔인들을 위해서 달라며 6만 3천여 명의 회원들이 모금한 성금 6,955만 4,700원을 전달했습니다. 전남 창조경제혁신센터가 여수의 문을 열고 공식 업무에 들어갔습니다. 전담 대기업으로 GS그룹이 참여한 혁신센터는 앞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의 허브 역할을 해낼 것으로 기대됩니다. 김종태 기자입니다. 대기업과의 연계로 중소기업을 밀착 지원하기 위해 시도별로 설립되고 있는 창조경제혁신센터.
전라남도가 혁신센터를 이끌 전담 대기업으로 GS그룹을 선정하고 혁신센터 건립에 나선 지 7개월 만에 문을 열었습니다. 전국 17개 시도 가운데 12번째입니다. 개소식에 참여한 박근혜 대통령은 혁신센터를 통해 전남 지역을 농수산 청년 벤처 산업의 요람으로 육성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아름다운 문화유산이 어우러진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친환경 웰빙 지역입니다. 전남 혁신센터는 환경 친화적인 바이오 화학 산업 생태계 조성을 지원할 것입니다. 전남 혁신센터가 들어선 곳은 여수시 덕충동 GS칼텍스 밸류센터. 기존 GS칼텍스의 최첨단 업무 시설을 활용하고 입주 기업의 생산 제품은 GS그룹의 글로벌 유통 네트워크를 통해 판매됩니다. 전남 혁신센터는 센터 출범과 함께 1,390억 원의 펀드를 조성할 예정입니다. 조성된 예산은 첨단 융복합 농수축산업과 관련된 20여 개 중소기업 지원과 창업에 쓰여지게 됩니다. 또한 여수의 화학산업 인프라를 기반으로 석유화학 산업을 대체할 바이오 화학산업 육성에도 적극 나설 계획입니다. 20개, 30개 정도 벤처기업을 입주를 시켜서 숙소와 사무실은 24시간 오픈이 되며 저희들이 센터에서는 정부에 관계되어 있는 모든 기관을 총 이렇게 연결해서 그분들의 애로점까지 다 해결해 드리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현 박근혜 정부의 경제 모토로 지역 특화 산업을 육성시키기 위해 들어선 전남 창조 경제혁신센터. 앞으로 중소기업의 창업과 성장을 이끄는 구심체로 전남의 새로운 활로를 모색할지 지역민의 기대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종태입니다. 여수와 광양을 잇는 이순신대교 양방향에서 오는 10월부터 구간 과속 단속이 이뤄집니다. 전라남도는 전남지방경찰청과 협의를 거쳐 이순신대교 6.4km 상하행선 양방향 시점과 종점에 단속 카메라 9대를 8월까지 설치하고 한 달간 시범 운영을 거쳐 10월부터 구간 과속 단속을 한다고 밝혔습니다. 구간 과속 단속은 단속 구간의 이동 거리를 기준으로 차량의 평균 속도를 계산해 과속 여부를 판정하는데 이순신대교 구간의 제한 속도는 시속 60km입니다. 정부 비축 수매를 앞두고 천일염 가격이 크게 떨어졌습니다. 전라남도는 천일염 가격이 생산량 증가로 지난해 1kg에 300원에서 올해 250원까지 떨어졌다며 가격과 수급 안정을 위해 정부 비축 수매량 확대와 수매 가격 지난해 수준 동결, 농수협 자체 수매 등을 정부에 건의하기로 했습니다. 어제부터 하늘빛이 흐린데요. 낮부터 차차 맑은 날씨를 되찾겠습니다. 한낮에는 광주가 29도로 어제보다 3도가량 기온이 더 오르겠습니다. 다만 낮까지 강한 바람이 불어올 것으로 보이니까요. 시설물 관리에 주의가 필요하겠습니다. 오늘 대기질이 보통 단계를 나타내면서 야외 활동하기에는 무난하겠지만 한낮에 자외선이 무척 강하게 내리쬐겠습니다. 이 시각 구름 영상입니다. 남해상을 지나는 저기압의 영향에서 벗어나 낮부터 차차 맑은 날씨를 되찾겠습니다. 이 시각 현재 기온 19도 안팎으로 아침 공기는 선선합니다. 광주와 화순이 19도, 순천도 19도를 나타내고 있고요. 낮 기온은 어제보다 3도에서 4도가량 더 올라 한낮 더위가 기승을 부리겠습니다. 광주가 29도, 나주와 장흥 30도, 해남 28도가 예상됩니다. 오늘 전해상에서 아침까지 안개가 짙게 끼는 곳이 있겠고 물결은 먼바다에서 1m에서 2m로 잔잔하게 일겠습니다. 당분간 더위를 식혀줄 반가운 비 소식은 없습니다. 내륙 지방을 중심으로 30도 안팎의 여름 더위가 이어지겠는데요. 그만큼 불쾌 지수도 높아지니까요. 한 발 더 여유로운 마음가짐이 필요하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